위험하기로 하면 윤곽수술이나 양악수술이 제일 위험하긴 하죠. 페라리 타고 300km로 전력 질주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위험한 얘기 같은데요? 조금 300km로 한다고. 성형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쁘면 괜찮다고 봅니다. 어디서 얘기했는데 저도 양악만큼 용납은 안 됩니다. 남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성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여자들은 그게 확 이렇게 돌아버려요. 돌아버려요. 근데 만약에 딱 했는데 여신 될 것 같아. 그러면 시켜요. 그러면 갑자기 남자가 안 보여요. 여신 되잖아요. 그냥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 남자 생각이 안 나. 그냥 원장님 저도 이상한데 왜 내가 이런 애랑 사귀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오늘의 주제는 성형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형외과 수술에서 진짜 이 수술은 환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수술 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하는 게 수술인 건 맞아요. 그리고 양악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고 코 수술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어요. 매우 드물지만. 위험하기로 하면 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이 제일 위험하긴 하죠. 근데 그거를 안 해야 될 건 아니고요. 본인이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거는 본인이 너무 그것 때문에 못 살고 너무 괴롭고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다면 수술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는 것 자체가 길게 보면 그렇게 안 좋을 확률보다 훨씬 이득이니까. 극단적인 비교일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타다가 죽거든요. 그 왜 자동차 탈까요? 인생이 편해지고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자동차를 타는 겁니다. 양악 수술이나 윤곽 수술이 뭐 무조건 안전한 수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해가지고 본인이 만족하고 인생의 퀄리티의 큐어리를 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꼭 필요한 수술이라면, 예를 들면 교합이 안 맞는다든지 너무 광대가 커가지고 사람들에게 맨날 놀림을 받아. 제가 보기엔 하는 건 의미가 있죠. 그럼 윤곽의 양악은 왜 좀 더 위험한 거예요? 출혈이 보통 많이 되고요. 특히 사각턱이나 자를 때는 여기 크게 올라가는 혈관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양악을 할 때는 여기 루포트라고 해가지고 요 상악을 이렇게 자르는 게 있습니다. 그때 뒤쪽 혈관이 조금 위험한 부위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찢어지거나 다칠 때 사망하거나 그런 게 매우 드물게는 생기는데 근데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하면, 제가 보기엔 전 항상 얘기합니다. 페라리 타고 300km로 전력 질주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위험한 얘기 같은데요? 조금 300km로 한다고. 근데 맨날 300km 달려. 페라리 있는 사람들은요 맨날 찍혀 걔네들. 근데 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면 했을 때 이건 진짜 안전한 수술이다, 요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 쌍꺼풀 매몰 최고로 안전합니다. 물론 잘 풀리긴 합니다. 그러나 풀려도 원래대로 들어갑니다. 맨몰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결혼 안 해서 딸이 없지만 사촌들도 했고 친한 친척, 친한 동생들도 조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면 흔히 말 리버서블 해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고 흉도 없고 좀 풀리긴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 원복이 가능하니 안전하죠. 원장님도 의사이기 남자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쁜 여자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근데 성형해서 이쁜 여자는 또 안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좀 있죠. 그렇죠. 원장님은 성형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쁘면 괜찮다고 봅니다. 어디서 얘기했는데 저도 양악만큼 용납은 안 됩니다. 왜요? 사람마다, 저도 노땅이라서 좀 양악은 잘 용납이 안 되더라고. 양악은 뭐가 달라요? 전후 사진 보면 그 딴 사람 같아, 그거는. 그리고 저는 보면 알아요. 얘가 살짝 해서 많이 변했는지 조금 변했는지. 성형하더라도 얘는 본판이 좀 예뻤다. 성형하더라도 얘는 성형으로 많이 용됐다. 그게 알기 때문에 저는 알아서 구별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거 몰라.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수술하잖아요. 여자가 코인지 눈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남자들이란 게 보이는 거에 약하기 때문에 막상 예쁘고 나타나면 사귀어보고 싶고 그래요. 너무 이쁘잖아. 성형을 하건 말건 말은 그렇게 해. 자연스럽게 이쁘게 성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 유명한 분들 성형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럼 만약 그 연예인들 자기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오빠 오늘 나랑 밥 먹자, 오빠 나랑 한번 오늘 그 데이트도 가자 하면 거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마도 마음속으로 인식은 안 좋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쁜 사람 오면 남자들 대부분 거부를 못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이라는 놈들. 근데 또 여성분들이 제가 또 원장이 다른 영상을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성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게 성형하는 여러 가지 드라이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가 있어서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차여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갑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100일이 됐어. 남자친구가 갑자기 누구랑 이렇게 딱 V를 했어. 커플러. 근데 여자가 여신인 거야.
여자들은 그게 확 이렇게 돌아버려요. 돌아버려요. 일단은 얘랑 헤어진 게 좋든 싫든 일단 질투심이 납니다. 보통은. 물론 안 그런 여자분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얘가 나랑 헤어진 이유는 얘가 나보다 안 예뻐서다. 그리고 헤어져서 우울증을 심하게 겪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돌파구나 인생이 조금 안 풀린다에 대한 돌파구를 성형에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형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끔 막 울면서 얘기하면서 야, 오빠랑 깨졌는데 제가 더 너무 이뻐가지고 나 헤어지고 성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자세히 해봐요. 근데 보통 보면 고칠 데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돌려보내요. 물론 조금의 개선이 있겠지만 일시적인 충동적인 감정 때문에 조금의 개선으로 성형하는 거는 본인도 만족 못하고 오히려 그게 비시어스 사이클이라고 악순환으로 계속 나쁘게 빠져가지고 오히려 본인의 심리적인 걸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고 근데 만약에 딱 했는데 여신 될 것 같아 그러면 시켜요. 그러면 갑자기 남자가 안 보여요. 여신 되잖아요? 꿀벌들이 그냥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 남자 생각이 안 나. 그냥 어이구 이쁘시네 해가지고 그냥 인생이 그냥 완전히 변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그런 경우는 좀 저도 보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남자친구랑 같이 상담을 와. 근데 성형 후에 헤어져. 너무 이뻐져서. 그게 아니고 중간에 수술을 하기로 했어. 그 수술 기다리는 중에 헤어졌어. 나중에 완전히 이뻐져가지고 내가 왜 원장님 저도 이상한데 왜 내가 이런 애랑 사귀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원장님 또 수술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다면서요? 수술하지 않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좀 우울증이 심한 경우. 세 번째는 강박증이 심한 경우. 네 번째는 정신분열증이 있을 경우. 흔히 말하는 정신과적인 병력이 심한 경우는 성형수술할 거 없고. 왜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첫 번째 우울증인 경우는 경미한 우울증 정도는 수술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미한 우울증이 일단 예뻐지거나 그렇게 되면 자신감을 얻게 되고 우울증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입원할 정도의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안 하고 왜냐하면 성형을 하다 보면 붓기라는 게 있고 회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는 동안은 100% 만족들을 못 해요. 예를 들면 쌍꺼풀이 있는데 막 이렇게 소세지가 되는데 그때 우울증이 있는 상태가 되면 특히 환자 수술 안 해본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가뜩이나 외롭고 멘탈도 떨어져 있는데 그럼 환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만 나 이거 아니면 죽겠다. 원장 너 이거 어떡하느냐. 왜냐면 나 그때는 그렇게 심한 줄 몰랐고 아니면 우울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수술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안 좋고요. 강박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얼굴이 양쪽이 대칭이 아니거든요. 저나 김 작가님 보면 오른쪽 왼쪽 눈이 다르고 콧구멍 오른쪽 왼쪽이 다르고 입이 위쪽이 아래쪽이 다른데 수술 전에는 그걸 인지 못하다가 강박증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거를 거울을 그 24시간 내내 거울만 보고 있고 그렇죠. 오른쪽 왼쪽 1mm 다르고 왼쪽 오른쪽 0.5mm 다르면서 여기 위아래가 원래가 못 보이던 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많이 예뻐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 안 해달라 그러면 나중에 제가 돈 조금 번다고 제가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박증 환자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은 당연히 못하죠. 예전에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딜루전 디스오더 그러니까 망상장애 혹은 정신분열증 환자였던 것 같은데 그 정신병원에 계속 탈출해가지고 제발 자기 수술 시켜달라고 저녁 제가 병원에서 11시쯤에 퇴근하거든요. 수술이 많아 퇴근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봤자 혼자 있으니까 할 일 없어 11시에 퇴근하는데 맨날 와가지고 수술 자꾸 해달래. 한 8시, 9시쯤에 와가지고. 엄마도 와가지고 얘 자꾸 정신병원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수술해달라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3번인가 와가지고 부모님과 와서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부모님이 제발 수술 시켜달라고 그랬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하니까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제가 일단은 그랬죠. 정신과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와라 그러는데 결국 못 받았어. 근데 되게 무서운 게 그렇게 연락이 없다가 작년인가? 한 2, 3년 만에 연락이 한 번 더 왔대. 수술시켜달라고.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뒷감당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리고 수술이 안 되는 경우, 개선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 그런 경우는 수술이 안 됩니다. 개선이 미약하면 굳이 뭐. 네, 그러면 못 합니다. 그런 경우는. 성형의 부작용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형의 부작용은 최고의 부작용은 데스.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걸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요. 뭔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술의 모든 부작용은 최악은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보기엔 성형으로 죽을 확률보다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항상 얘기는 하고요. 네. 보통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환자분들이 얘기한 건 비대칭, 짝짝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흔히 말하는 주관적인 부작용이고, 그 다음에 가장 주관적인 부작용은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염증, 구축, 그 실리콘 돌출 뭐 이런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다가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왜 내가 김사랑처럼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나는 쌍꺼풀 했는데 저 쌍꺼풀 한 건데 눈 요만하잖아요. 쌍꺼풀 했는데도 눈이 단추구멍이란 말이죠. 쌍꺼풀 했는데 왜 아이린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고요. 실제적으로 성형외과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게 주관적인 거죠. 되게 주관적인 거는 나는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환자가 불만인 경우도 그건 당연히 있는 건데 네.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나는 얘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야야 너 좀 난 별론데 아니 원장님 감사합니다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도 있냐면 심지어 그래서 내가 손잡고 눕힌 적도 있어. 야 너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봐도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용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데 100명의 환자가 오면 95명은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뭐 일일이 만족도 리스트를 작성한 건 아닙니다. 연구 논문을 작성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95% 정도가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3% 정도는 그냥 그럭저럭이고 2% 항상 왼수지간이 된다. 왼수지간.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만해. 왜냐하면 저 항상 얘기하는 게 성형외과 의사 잘하는 의사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야구에서 말하는 교타자예요. 그러니까 타율이 높은 거예요. 수술을 10명 했는데 만족감을 줄 확률이 가장 높은 의사가 잘하는 의사고, 그 다음에 못하는 의사는 10명을 했는데 만족감을 주는 환자가 확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홈런을 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홈런을 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내 잘못이든 걔가 불만족을 하든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명 정도는 왼수가 생겨요. 너 죽고 나 죽자, 마음에 안 든다, 소송 걸자 이런 게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현실상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 거는 미학적인 그 불만족, 이런 게 흔히 말하는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라고 그런 것들이 좀 이어져서 성형 중독 이런 분들이 가끔 성형 중독은 엄청 많아요. 그게 직접 보신 게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코는 17번이 아니고 이렇게 몇 번이야? 12번 하는 사람인가? 그거 받고. 원장님한테? 네네네. 아니, 저한테 말고. 다른 병원에서 이것저것. 제가 보면 괜찮거든요. 그냥 살아도 되는데, 뭐 여기 어쩌다, 저기 어쩌다 해가지고 12번째 해는 드렸어요. 왜냐면 개선점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쌍꺼풀도 특히 트윈 같은 경우는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조금 뜨고, 조금 뗐다, 붙였다, 떼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코를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길었다, 뺐다. 요번에 유액이고, 요번에 이게 마음에 들고, 턱은 잘랐다, 붙였다. 잘랐다 붙였다. 가슴은 넣었다 뺐다 확장했다 줄였다 올렸다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모에 도착이 돼버린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강박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이 제일 이쁜데 눈만 자꾸 해. 내가 보기엔 딴 거 하나만 툭툭 건드려도 여신 될 것 같아. 전체적인 비율로서.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는 딱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 얘는 당연히 코 상담이건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네. 거울 이렇게 봐요. 뭐 이래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세히 봐봐요. 요거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조금 이거 닫아줄 수 있어요? 갑자기 딴 상담을 해요 저는. 야 그러지 말고 돈도 많이 들어 재수술하니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는데 그 돈 있으면 나 참 요러고 하겠다. 너 인생이 훨씬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면 이렇게 내 얘기를 이렇게 들고 있어. 그냥 지 거울만 보고 있어, 자기.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무섭겠네.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그럼, 잘 가요. 그래서 보내버리죠.